자, 그러면 은유의 시작 34번째 몸은유, 몸언어, 몸시. 자, 언어는 의식은 몸으로부터 출발했다. 이것을 우리는 체험주의 철학이 강조하고 있고 오늘날 인지과학이 그것을 증명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몸이 언어를 만들어내는데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유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은유를 통해서 제작되고 모든 사고는 모든 마음이니 무슨 지식이니 철학이니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 은유로부터 몸 은유에서 그러니까 바디 이미지 또는 뭐 바디 랭귀지 이런 그 몸 은유에서 하나의 그 새로운 언어가 탄생되고 그리고 그 언어가 다시 또 확장되고 이렇게 해서 철학적 추상적 언어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러한 것들의 원리, 기본 원리가 뭐냐? 이것을 이 레이코프와 이 존스는 최근 이 체험주의와 인지과학을 통해서 몸언어, 몸문유의 기본 원리를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과 정신은 근본적으로 신체화되어 있다. 몸으로부터 마음이니 정신이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또는 관념이라고 부르는 모든 추상적 사고 작용은 몸의 활동으로부터 비롯되고 동시에 몸의 활동에 의해서 제약됩니다. 우리가 추상적 또는 정신적이라고 부르는 모든 현상은 몸을 통한 물리적 경험이 변형되고 확장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몸과 마음의 이원론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고는 대부분 무의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는 대부분 의식 영역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 무의식 말하는데 무의식이란 뭐냐면은 무의식이란 내가 생각하지 않는 데에서 있는 어떤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재미난 것이 이 무의식이란 말을 사용한 것은 프로이드의 심리학에서입니다. 심리학에서 무의식은 의식의 세계가 있고 밑에 잠재의식 여기 있고 잠재의식에 이드가 있고 이고가 있고 슈퍼 이고가 있고 그래서 잠재의식이 있다. 인간의 내면에는. 그러니까 의식으로 느낄 수 없는 잠재적인 어떤 경험들이 쌓여 있는 걸 무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바로 체험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무의식이 그러니까 어떤 억압된 그런 무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사고 행위 과정에서 우리 의식에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강의를 하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두뇌 작용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합니다. 여러분들 말할 때 이것은 주어고 이건 수로고 이것은 중심이고 이거 이런 생각 그냥 나옵니다. 말이 그냥 나와요. 그 말이 그냥 나는 기계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왜 기계적이 되었을까요? 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익숙해진 마치 컴퓨터에서 기계적으로 나오듯이 그냥 기계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강의를 하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두뇌 작용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무작위적인 바로가 아니라면 그것은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그리고 문단과 문단이라는 구조를 갖습니다.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의 두뇌는 일정한 방식으로 작동하겠지만 나는 그 작동 방식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말을 할 경우
문법적 구조를 계산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냐? 수 없는 경험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험에 의해서 익숙해진 그런 하나의 기계적인 그런 그 반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세 번째 원리는 이 소위 우리가 뭐 추상적인 개념, 사랑이니, 민주주의, 철학이니, 이상이니, 뭐 이런 그 이 참 추상적 개념들, 이게 굉장히 고상한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언어들이 따지고 보면은 은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유화의 고전적 이론들은 은유가 단순히 뭐 언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수사적 어떤 기술의 일종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체험주의 탐구에 따르면 은유는 단순한 언어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의 행위를 지배하는 매우 광범위한 인지작용이다. 어떤 사물을 파악하는 능력인데 그 사물을 파악하는 메커니즘이 은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의 어떤 대상들을 가리키는 개념들은 문자들입니다. 그러나 추상적인 개념들은 모두 은유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들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새로운 경험에 투사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그래서 이게 이 은유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 사용되는 용어가 영상도식과 그리고 은유적 투사라는 말입니다. 영상도식, 이미지 스케마. 자, 봅시다. 이 레이코프와 존슨은 마음이니 정신이 생각이니 의미니 하는 것들이 모두 신체화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체화란 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말인데 최초의 인간은 감각기관을 가진 동물과 같습니다. 이런 감각기관들이 수많은 경험을 경험하면서 환경을 경험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사물을 판단하는 의식이 생기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판단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상도식이라고 합니다. 이는 세상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파생된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인지구조, 판단의 공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면서 매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럼 동일한 거, 저것은 동일한 거로구나. 동일한 거. 저것은 일어나는 거로구나. 늘 일어나는 거. 저것은 늘 지는 거로구나. 뭐 이런 거 유사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끼리 묶어 놓는 이러한 그러니까 그 모양이 이미지가 유사한 것들을 묶어놓고 생각하는 여기서부터 의미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미지 스케마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조는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경험하면서 보면은 이 전체가 있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제일 먼저 볼 때 하나의 몸이 있는데 몸에 왜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뭐 이렇게 전체 하나의 사람인데 또 각각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전체라는 구도, 그런 도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속에 있고 밖에, 그러니까 중심과 주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장 같은 것은 안에 있는데 그리고 손발 이런 건 밖에 있어요. 또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릇을 사용해야 되겠는데 보면은 갇혀 있는 것도 있고 넘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그릇에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얼굴을 보면은 양쪽 눈, 양쪽 콧구멍, 이런 것들이 딱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균형. 그런가 하면은 얼굴에서 볼 때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옆에도 있고 뒤도 있고 그리고 이동을 할 때는 먼 것도 있고 가까운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최초의 어떤 의식의 메커니즘, 영상도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래서
이 중심과 주변 도식이라는 게, 자, 몸에서 중심은 몸통, 심장, 내장, 이런 것도 중심입니다. 주변에는 손발, 다리, 손가락, 발가락, 머리카락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볼 때 속에 있는 것들이 훨씬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은 중요하다. 주변은 좀 그보다 떨어진다 하는 가치 판단이 나오겠죠. 부분과 전체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부분으로 구성된 전체입니다.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경험은 긍정적으로 경험되는 반면, 이 전체가 부분과 전체로 나눠졌지만 이것들이 잘 갖추어졌을 때 온전한 겁니다. 만약 그 중에 팔이나 다리나 뭐가 하나 부러지면은 신체 일부가 잃게 되는 것이죠.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연결입니다. 최초 태어날 때 어머니 탯줄서부터 일단 태어납니다. 신체 경험이 태아가 탯줄이라는 그 연결을 통해서 어머니부터 생명이 에너지를 안전성을 보장받고 유산되는 것, 태아와 연결된 고리를, 그런데 만일 유산되는 건 잃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연결은 긍정이고 분리는 부정. 연결될 때는 편안하고, 그리고 단절되었을 때는 외로워집니다. 자, 그릇. 이 그릇의 도식도 그런 것입니다. 자, 모체의 자궁속 경험이 1차적으로 되겠는데, 이 그릇 안, 뭔가 아는, 동굴이라든지 이런 안은 늘 안전한 보호처입니다. 긍정적 가치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릇 밖에 외부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부정적 가치를 갖는다면 반면, 그릇 속은 그러니까 폐쇄적이고 막 구속적인 경험에 해당되고, 또 그릇 밖은 또 자유, 해방,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어쨌든 이 그릇 도식이라는 거예요. 안과 밖. 그러니까 동굴 안과 동굴 밖. 또 균형, 몸은 균형 잡힌 그런 대칭물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본 인간의 몸은 좌우와 눈썹, 콧구멍, 족가슴, 팔다리, 손과 발 모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칭을 이룰 때는 잘 되어 있다, 이상적이고, 불균형, 그럼 그때는 막 그 부정적인 가치로 보는 것이죠. 방향 이동, 위아래, 눈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멀고 가까움, 이런 것들도 다 긍정과 부정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물이 흘러간다. 시간이 흘러간다. 마음이 흘러간다. 여러분들, 물이 내려가요. 물이 내려가요. 자, 이게 최초의 경험이었을 겁니다. 물이 내려간다. 최초의 경험. 시각적으로 경험입니다. 그런데 물이 내려간다. 그런데 물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도 물처럼, 그래서 시간이 흘러간다. 이렇게 물이 흘러간다고 하는 시각적 경험을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추상적 의미로 바꾸는 것이죠. 흘러간다라는 은유를 투사시킨 것입니다. 물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시간이 흘러간다로 이동시키면 무상한 시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흘러간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용문들 흘러가다라는 이동의 경로를 나타내면, 이 경우 경로도시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영상을 바탕으로 시간이나 마음과 같은 대상에도 동일한 이동 영상도식으로 물에서 시간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개념이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 도식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릇은 안, 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런 거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나온다. 해방의 기념이죠. 그러니까 이 안과 밖을 은유적으로 들어간다, 나온다. 감옥에서 나온다. 나온다. 자유입니다. 가방 안에 넣는다. 속박입니다. 다방 안으로 들어간다. 이 안과 밖, 이거 전부 다 그릇 도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들어간다, 나온다. 소설 속의 주인공, 소설 속, 신화 속의 영웅들, 상상 속의 노, 허공 속에 묻힐 그날들,
자, 이렇게 추상화되고 있죠. 허공 속에, 그릇 속에서, 감옥 속에, 가방 속에, 다방 안에, 소설 속에, 신화 속에, 상상 속에, 허공 속에, 이렇게 이 안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은유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 이야기의 줄거리를 벗어난다. 네, 다 이런 것이 안과 밖의 그런 도시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길, 여행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길 떠나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아, 그럼 길, 그래서 우리는 여행 함께 이렇게 길을 가요. 함께 가는 것. 자, 이걸 여행, 이게 바로 사랑 아니냐? 그래서 이 길을 함께 가는 여행, 동행,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확장해 봅니다. 우리는 갈 길이 달라.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우리 관계는 더 이상 진전이 없어. 사랑의 미로, 사랑의 기로에 서서 슬픔을 주지 말아요. 그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돌이킬 수 없는 길. 우리 관계는 어디쯤 와 있을까? 지점 어디? 이게 전부 다 길. 네,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몸 언어의 은유적 확장. 다시 또 예를 들어볼까요? 자, 몸은 세상을 경험하는 최초의 매개물이면서 몸 자체가 우리의 경험 대상이 됩니다. 인간이 근원적으로 기초적인 인식은 신체적 운동과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형성된 인식이 추상적 국면의 인식으로 확장되어 가는데, 따라서 체험주의자들은 최초의 언어인 몸 언어가 은유적 투사를 통해 추상적 언어로 확장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이네 같은 사람은 이 얼굴이란 이 몸 이미지, 얼굴, 신체 일부죠. 이 몸이란, 얼굴이란 몸 언어가 어떻게 투사되어 개념화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얼굴. 기본적으로 잘생긴 얼굴, 못생긴 얼굴,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 시대에 맞는 새 얼굴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새 시대에 맞는 새 얼굴. 이때 얼굴은 은유화되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을 새 얼굴, 새 인물, 인물을 얼굴이라는 것이 인물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보조관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유죠.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얼굴이다. 바로 태극기라고 하는 사물을 얼굴로 투사시켰습니다. 국제공항은 그 나라의 얼굴, 내 얼굴이 국제공항이라는 공간을 투사시킵니다. 전쟁과 평화의 두 얼굴이 역사. 이거 시간을 투사시킵니다.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이들. 아버지의 얼굴, 아버지의 인격입니다. 치면, 자, 여기서 사람 얼굴은 가장 구체적이면서 가장 가까운 경험 대상이기 때문에 개념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근원 영역 개념이 될 수 있는, 몸이 없으면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용한 문장들은 사람을 대표하는 얼굴이 은유적으로 투사되어 각종 의미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자, 한편 존슨은 우리 몸의 일부인 손의 경험이 어떻게 은유적 투사를 통해서 추상적 언어로 확장되는지를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손이 어떻게 은유로 확장되는지 한번 볼까요? 손보다, 이게 뭐예요? 수리, 혼내줌, 손보다. 수리라고 하는 거예요. 손보다입니다. 손보다가 수리로 바뀝니다. 손보다. 손대다, 때리다든지 관여하다. 손쓰다, 처리하다. 손이 크다, 아량이다, 배짱 있다. 손을 씻다, 개입,
포기하는 것이죠. 관련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손을 끊다, 손을 들다, 항복. 손이 모자란다, 노동력 부족. 남의 손에 넘어가다, 소유권. 통일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의 손에 녹아나다, 그의 능력. 자, 이렇게 손이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의 신체 일부 이미지가 수많은 언어들을 탄생시킵니다. 수리, 관여, 처리, 아량, 교제, 개입, 항복, 노동력, 소유, 역량, 수완. 이러한 추상적 언어들이 따지고 보면 손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저희는 인식의 근거가 선처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 우리들의 신체적 물리적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식의 구조와 내용이 특정한 방식으로 고정되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이니 언어니 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몸에서 몸의 각 기관들이 은유적으로 투사되어 탄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철학,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그 고상한 그런 모든 지식은, 언어들은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몸에서 출발했고, 몸의 신체 기관들이 은유적으로 그 이미지들이 투사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